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팀펑크의 대표작 스팀보이입니다. 저는 작품을 해설할 때 작가에 관해서도 탐구합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보고 작가의 인터뷰도 읽어보고 해야 작가의 의도가 이해되기 시작하죠. 만든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이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설명할 경우 이를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럽니다. 지난 아키라 해설 영상은 과연 꿈보다 해몽이었을까요? 아키라의 감독 오토모 카츠히로는 2004년 스팀보이라는 스팀펑크 애니메이션을 발표합니다. 스팀펑크란 무엇일까요? 스팀은 게임 상점입니다. 스팀의 아이콘이 증기기관차의 피스톤과 플라이휠을 상징하고 인터넷 주소가 증기동력닷컴인 이유는 스팀의 서버들이 증기기관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팀에서 게임을 연쇄 할인하여 판매할 때 지갑에 펑크가 나게 되는 것을 스팀펑크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꿈보다 해몽, 아니 꿈보다 멍멍이 소리라고 할 수 있죠. 1982년 블레이드 러너와 1984년 소설 뉴로맨서를 통해 탄생한 사이버펑크 장르는 아키라와 공각기동대라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스팀펑크라는 용어의 기원은 미국의 SF 작가 케빈 웨이 지터가 1987년 잡지사에 보낸 편지에서 산업혁명 시대의 SF물을 사이버펑크에 빗대서 스팀펑크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피터 잭슨이 제작한 모터 엔진도 스팀펑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펑크가 정보화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그린 SF물이라면 스팀펑크는 산업혁명 시대의 암울한 미래를 그린 SF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제임스 와트가 아닙니다. 제임스 와트는 기존에 발명된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여 1776년 최초의 상업용 증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1776년 조선에서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통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자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킵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해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되자 자본가와 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영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 물건들을 처리할 시장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여 식민지에서 원료를 값싸게 구해와서 상품을 생산한 뒤 식민지에 비싸게 강매하는 식으로 식민지를 수탈했던 것이죠. 영국이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자 프랑스는 아프리카, 스페인은 남미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어 다른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하여 지배하는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를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증기기관 이꼴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만 등장하면 모두 스팀펑크라고 부르는데 스팀펑크 세계관에서 제국주의가 등장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과연 스팀펑크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스팀보이는 산업혁명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무대이고 미국의 자본가도 등장하고 제국주의도 등장하는 정통 스팀펑크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에는 스팀 가문 3대가 등장합니다. 할아버지 제임스 로이드 스팀, 아버지 제임스 에드워드 스팀, 아들 제임스 레이 스팀 이렇게 스팀 가문 3대가 등장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탄생하게 된 자본가도 등장합니다. 오하라 재단의 딸 스칼렛 오하라는 미국인 부자의 딸이라는 캐릭터에 맞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자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에서 따온 이름이고 스팀 가문과 경쟁자 관계인 로버트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조지 스티븐슨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죠. 이 작품에는 스팀볼이라는 무한동력에 가까워 보이는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에반게리온에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열매처럼 무한동력은 아니지만 단 2개만으로 이 거대한 스팀성을 공중부양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할아버지 로이드 스팀과 아버지 에드워드 스팀은 총 3개의 스팀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 스팀볼 하나를 훔쳐가서 2개만으로 이 스팀성을 조종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작품은 영국의 제국주의와 미국의 자본가와 군수업체들을 비판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관점을 약간 바꿔서 보면 아키라처럼 일본을 돌려가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섬나라여서 외침이 적고 해상을 통해 여러 국가를 침략할 수 있고 왕실이 있는 입헌 군주제 국가이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동차 핸들의 위치와 도로의 통행 방향도 똑같죠. 다른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 삼은 제국주의 정책도 닮았고 의회의 구조와 기능도 양국이 비슷합니다. 영국이 귀족원과 서민원으로 양원제이듯이 일본도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제였습니다. 일본은 직접적인 비판이 어렵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나가사키시는 원폭을 맞았기 때문에 반전 여론이 강합니다. 덴노에게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나가사키 시장이 총격을 받은 적도 있고 후임 시장은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했다가 2007년 총격받고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 총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 분위기 때문에 작품의 표면적인 텍스트는 영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왜 이 작품이 영국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비판하려 한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1대 할아버지는 스팀성을 놀이공원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2대 아버지는 스팀성을 전쟁 병기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3대 주인공은 전쟁 병기를 보고 좋아합니다. これで敵をやっつけちゃうんだね。バカ者！敵とは誰のことじゃ？ドイツ人かフランス人かイギリス人か。 이 대사들이 일본 사회를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이 영국이 아니라 일본 사회를 비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대는 전쟁을 체험하고 반대하는 태평양 전쟁 1세대들을 상징하고 2대는 아베 신조처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후에 태어나 우경화된 2세대들을 상징하고 3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중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お父さんは本当に間違ってるの？当たり前だ！決まってる！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인 아베 간과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평화주의자였지만 아베 신조는 군사국가를 꿈꿨습니다. 아베 집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노 요에이는 위안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아들인 고노다로는 고노 야로 같은 짓이나 하고 있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은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하고 있죠. 이런 정치인들만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세대에 따라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이 작품에 등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영국이 아니라 일본을 돌려갔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ボールは3つで圧力の減衰を保管しているのだ。2個では核武の強度が持たん。 이 대사를 보면 세계의 스팀볼은 상권 분립이라는 해몽이 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일본은 상권 분립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 일본의 상식과 한국의 상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베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을 혼내주면 한국이 못 버티고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생각한 이유는 일본에선 상권 분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바꾸는 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하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탄핵되는 상식과 매우 다르죠. 한국과 일본은 상식 자체가 매우 다르므로 한국인은 일본인을 이해할 수 없고 일본인은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한국인의 상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일본인의 상식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일본은 덴노, 군인, 정치인으로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세 개의 축이 중심이 되어 나라가 운영되었거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사무라이들이 일으켰고 지금도 사무라이의 후손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서 일본은 무신정권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도 사무라이였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는 육군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군인이 곧 정치인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권 분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태초처럼 폭주한 결과 원자폭탄을 맞게 됩니다. 스팀보이에서 3개의 스팀볼이 아닌 2개의 스팀볼로 움직이는 이 스팀성은 스팀볼 하나가 결여된 채 덴노와 내각의 두 축이 나라를 움직이는 일본을 풍자한 게 아니냐는 해몽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이전 아키라 영상 댓글에서 지금은 일본이 러시아, 중국, 한국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거나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재무장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의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독일의 재무장을 유럽 주변국들이 용인하니까 한국도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 독일은 매우 다른 나라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대처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독일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일본은 무신정권 국가입니다. 일본도 군대를 보유하는 정상 국가가 되려면 언론, 선거, 사법부부터 정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라이의 후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재무장한다면 아키라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려가기의 달인 오토모 카츠히로도 그런 관점에서 우회적인 사회 비판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이전 덴노와 현재 덴노 모두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일본의 군사력 지수는 5위인데 일본이 향후 5년간 GDP의 2%를 방위비로 투입하면 2027년에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될 것입니다. 세계 3위의 군사력과 평화헌법 개정은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공격이 목적인 것이죠. 일본이 전쟁 가능한 정상 국가를 꿈꾼다면 나라부터 일단 정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철의 연금술사에는 아메스트리스라는 가상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아메스트리스를 가상의 유럽 국가로 볼지 일본으로 볼지는 실사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일본인이고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죠. 즉 아메스트리스는 일본에 대한 은유입니다. 주인공 형제가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싸워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 자체가 막부에 대항하여 싸워 유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메이지 유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의 배경이 가상의 유럽 국가라고 해서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듯이 스팀보이의 배경이 영국이긴 하지만 작품의 주제가 제국주의인 이상 일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가의 이런 성향을 알고 보면 오토모 카츠히로가 만든 아키라를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한 작품으로 해석한 이 영상이 꿈보다 해몽일 리는 없을 것입니다. 스칼렛 오하라 가문이 미국 남부에서 재배한 모카와 증기기관이 결합하여 면직물의 과잉 생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면직물을 인도와 중국에 팔고 싶었으나 그 길목을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열어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동쪽이 아닌 서쪽을 통해 가야 했습니다. 미국에서 과잉 생산된 물건들을 아시아에 강매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일본이 필요했던 것이죠.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증기선 2척과 범선 2척을 이끌고 도쿄 앞바다를 봉쇄하는 무력 시위를 통해 강제 개항을 얻어냅니다. 고작 배 4척에 항복한다는 게 좀 어이없어 보이지만 인천항, 부산항을 봉쇄해 사료, 밀가루, 식용유의 수입이 금지되어 치킨도 못 먹고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불평등한 조약을 맺어 일본을 털어먹게 됩니다. 조약 체결 후 10년 동안 쌀값이 10배로 폭등해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에도막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조선보다 먼저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자신이 당했던 방법 그대로 동아시아를 털어먹습니다. 1776년 당시 조선의 정조는 지구 반대편에서 탄생한 증기 엔진이 조선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질지 몰랐을 것입니다. 科学って何のためにあるんですか？科学は人の幸せのためにあるんだよ。 증기기관의 발명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제국주의로부터 고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패망으로 메가더 사령관의 군정이 시작되면서 귀족원은 참의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베는 최근 이 참의원 선거를 돕다가 총탄을 맞게 되고요. 일본은 와 사상에 따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하는 전통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정치인이면 아들도 정치인이고 손자도 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아베 신조의 경우 할아버지인 아베 간도 정치인,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도 정치인, 외할아버지와 작은 외할아버지가 모두
총리였습니다. 기시노부스케의 지역구를 아베 신타로가 세습하고 다시 아베 신조가 세습하는 식으로 선거를 치르지만 지역구 세습이라는 봉건주의와 민주주의가 짬뽕된 형태로 정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의 할아버지인 아베가는 평화주의자로 도조 히데키 같은 군국주의자를 비판하였고 아베 신조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도 잘못하면 카미카제로 자살 임무를 맡을 뻔하다 살아난 경험 때문인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레도익들이 아베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조선인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아베는 친가와 외가 모두 조선인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은 위치상 한국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도레인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이라 한국계 혈통이 많은 지역이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베 집안이 도조 히데키의 절친이자 A급 전범으로 기소되었다가 풀려난 기시 노부스케 집안과 결혼이라니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아베 신타로는 총리가 되겠다는 야망으로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고 싶어 기시의 딸과 결혼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베 신타로는 기시 노부스케의 지역구를 세습받고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여 총리를 눈앞에 두었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총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베 신조는 아버지의 정치적 자산과 외할아버지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물려받아 자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룬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가 상속받게 된 것은 정치적 자산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일교와 기시 노부스케의 관계 때문에 아베는 총탄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총탄도 상속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화 채널 무비팬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팀보이를 보면 오토모 카츠히로가 일본 사회를 돌려가기 하려는 주제의식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키라가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한 작품이라고 해석한 것이고요. 제가 에반게리온을 해석할 때 다소 엉뚱해 보였지만 작가를 분석해서 작가에게 영향을 준 여러 작품들을 분석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해설이 가능했듯이 스팀보이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분석해서 아키라를 해석한 것이지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식의 해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스팀보이라는 작품 자체가 재미나 완성도 면에서는 평작이라서 그다지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탄생 과정을 알고 보신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스팀펑크는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관이 아닙니다. 스팀 서버만 증기기관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든 미래에 나올 핵 융합 발전소든 모두 증기기관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네이버도 구글도 카카오도 모두 증기기관으로 서버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증기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 스팀펑크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